까요? 정말 너만 호의호식하는구나 라는 말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설마 너무 제가 억울하죠. 그럴까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그 돈을 다 뭐 저만 먹고 저만 썼나요? 어머니 아들도 이렇게 잘 지내는 게 왜 그게 저만 쓴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건 너만 썼냐라는 얘기가 자기한테는 안 줬다는 얘기인 거 아닌가요? 자기한테 그만큼 응당, 내가 다 받아야 되는데 너한테 내가 나눠준 거다.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런 것도 있고, 내 아들이 뼈 빠지게 고생하고 있다. 라는 게 내포되어 있죠. 너만 호의호식하는구나. 정말 우리 아들이 번 돈으로 너는 잘 살고 있는데 우리 아들은 정말 힘들어. 근데 이런 아니 부분- 아까는 며느리가 잘 나가서 싫다면서요. 돈을 잘 벌어서 승진을 잘해서 싫다더니 이제는 무슨 남편이 돈 벌어오는 거를 쓴다고 싫어하고 어떡합니까? 그게 경제적으로 인간입니다. 결혼한 다음에는 서로 의존을 아예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결혼할 때 계약 같은 걸 해야 돼요, 우리가. 독립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네. 독립을 할 때는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제 우리가 번 돈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혹은 이렇게 쓰겠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말을 해야 되고요. 그 전에 아내와 약속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근데 이것을 어길 시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까지도 명시를 해야죠. 그래야 이 부분이 흔들리면 정말 변호사님 찾아가야 됩니다. 경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봐도 이거는 너무했다 싶었던 사례가 있었는데 남편이 아이들 학비나 생활비 지원해주는 것도 아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그 학비를 지원해주면서 내가 보기에 너는 공부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이 학비를 지원해주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작 본인의 원 가족들, 이제 부모님이나 심지어 조카들 까지 돈을 지원해주는 거는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거의 이제 수십 년간 이게 너무나 당연하게 반복되니까 결국 이혼하셨던 사례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 게 그렇다면 만약에 여자가 경제 활동을 한다면은 이런 부분이 조금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이 있는데 어떨까요? 그 요즘에 이제 맞벌이로 하면서 각자 경제 관리를 따로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 각자 모은 돈이 가정 경제의 기반이 되는 거잖아요. 일하면서 아이 키우고 가사하고 막 이게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이게 쳇바퀴 도는 것처럼 내가 너무 힘들다라고 느끼는 과정에서 남편은 정작 본인이 버는 돈은 시부모님이 우리 아들 돈은 내 돈이라고 해서 계속 빠져나간다고 하면 뭔가 이제 삶이 나아지는 개선의 여지가 없어서 삶에 더 지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맞벌이라고 해서 별반 꼭 나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있어요. 2014년 기사를 보니까 북한에도 고부 갈등이 있다고 해요. 이 북한은 가정에서 며느리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가정 내 지위가 상승하게 되니까 불만도 며느리가 커지면서 고부 갈등이 심화되는데 이게요. 정말 며느리가 돈을 벌어도 문제고 안 벌어도 문제니까 뭐 어떻게 그냥 시집 오지 말라는 얘기인지 그냥 무조건 싫은 건지 이건 참 아이러니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시어머니와 이 아내 사이에서 남편이 돈 문제로 이제 좀 갈피를 못 잡고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어떤 행동을 좀 취하면 가장 좋은 걸까요? 이럴 때는 남편이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시어머니들은 단순히 아들 돈이 내 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게 키워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으니 이건 내 공도 있다. 그러니 당연히 내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끊어내지를 대부분 못해요. 그래서 남편이 아이들과 와이프, 우리 가족이 제일 우선이다라는 것을 부모님에게 좀 뭐 말로 하든 아니면 뭐 분위기로라든지 명확하게 표시를 하고 어머니께서 어떤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없다면 기본적인 아들 된 도리로서 지원은 하지만 우리는 하나로서 다 같이 쓴다라는 거를 당연하게 여기는 부분은 아들이